네, 국민 주식 고충 처리반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고민부터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시원하게 날려버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1타 강사 우리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을 어쩜 전 기다렸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FOMC도 있고 네.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도 듣고 우리 증시는 힘을 못 쓰고 글로벌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더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받았던 정말 힘든 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그래서 반등에 대한 희망을 좀 가졌는데 그래도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약보합으로 양시장 좀 마감을 했던 네. 참 한 주가 좀 뜨뜻미지근한 뜨미지근했으면 차라리 나는데 너무 화끈하게 아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힘들었던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장 그래서 추석 연휴 또 지나고 나면 반등에 좀 희망이 또 보이니까 오늘 네. 시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윤희 대표와 함께 오늘 이번 주 우리 시장 그리고 오늘의 온도계 어떤 뜨거웠던 온도가 체크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9월장이 9월장 했네요. 그래요. 9월장이 항상 9월장을 안 좋았다고 우리 역사상 그렇게 증시 역사상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9월장이 9월장 한 어떤 한 주간이 아니었나. 특히 너무 우리 시장에는 좀 터프했던 한 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게 고생 많았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그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네, 진짜 고생 많으셨고 다 같이 이제 나만 겪는 이게 아픔이 아니라 다 우리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참여자들 모두가 다 아팠던 한 주였던 게 그래요.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또 공감할 수도 있고 약간 동지애도 좀 느낄 수 있었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요점 정리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코스피요. 코스피 많이 빠진 것 같죠? 코스닥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3.58 빠지고 마이너스 4.64 빠지면 보통 이렇게 지수가 이 정도 빠지면은 종목은 얼마나 빠질까요? 이거에 곱하기 2배, 3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뭐 10%, 15%는 기본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전체적으로 계좌도 그 정도 빠진 시장이었다. 확실히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위주로 좀 빠졌던 것 같죠? 기술주 위주로 빠졌죠. 자, 그러면 뭐 여기에 환율이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환율이 딱 튀어나왔죠. 8.25. 네, 이게 그게 뭔가 사단이 났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열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이제 고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열이 올라가면 어디가 아프구나 지금. 어디가 아파서 이게 좀 몸살을 앓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지금 한 가지 더 얻어맞은 건 국채 수익률까지 그래요. 올라가면서요. 이건 진짜 양쪽에서 얻어맞은 이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왜 이렇게 이번 우리 시장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지난주에 이 정도까지 내릴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캠벨 합이라는 이제 교수가 있는데 네. 이 경제학 교수가 있는데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빠질 거라고 연준이 실수하는 거다. 뭘 실수하는 거냐? 지금 연준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월스트리트에서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둘 다 금리에 대해서 좀 틀렸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이제 괜찮아질 거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금리가 너무 높은 높다. 상황, 높은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래서 네.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좀 안심을 시킨 거잖아요. 이제 연착륙할 것이다, 뭐가 나아지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연준 이번엔 매 발톱이 진짜 핥힌 금융시장이고 달러는 이렇게 초강세가 나타난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여전히 너무 높아서 더 이게 추가적인 금리가 인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네네. 연말 11월이나 12월쯤에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얻어맞은 이유가 과연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가지고 우리가 얻어맞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가 마지막일 거야.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금리가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피벗이 나와서 내릴 가능성이 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얻어맞았고 많이 우리가 좀 선반영을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반등의 시점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추석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요. 추석 끝나고 나서 우리 증시가 반등을 세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네. 그리고 또 내년에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의 금리 동결이 좀 장기화
네. 대한 발언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좀 힘들게 네. 했던 것이 아닌가. 온도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8.201원이 네. 오르는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아까 방금 전에 박윤진 대표가 얘기한 대로 정말 힘드셨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많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진짜 9월장이 9월장 했으니까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조금만 더 네. 이제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장이 펼쳐질 거라 예상을 해보면서 자, 오늘의 국고초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참여 방법부터 만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배워가는 국고처, 오늘은 제약바이오 관련 소식들로 준비했는데요. 어떤 종목이 주목받았는지 공시로 살펴보시죠. 지난 18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제약사인 BMS와 3,213억 원 규모의 면역항암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화이자와 노바티스 등에 이어 이번 BMS 계약건까지 꾸준한 수주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이로써 연간 누적 수주액은 역대 최고 기록인 2조 7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올해 연매출 3조 원 달성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6위 기업인 HLB가 코스피 이전을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20일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을 위해 한국투자증권과 상장주선인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무차별 공매도 공격으로 인해 코스피 이전을 검토하게 됐다고 합니다. 현재 HLB는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해 글로벌 3상 임상을 마쳤고 미국 FDA 신약 허가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매도 잔고가 지난 5월과 비교해서 2배 정도 늘어났고 주가는 약세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특징주들 공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국고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은 02-6676-0225번, 문자상담은 정보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단가,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박윤진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마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국경제TV로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참여하셔서 유익한 투자 비법들 잔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 1타 강사 박쌤의 선행 일정 학습 시간인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마무리 매주 금요일 밤 9시 우리 박윤진 파트너와 국고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시장의 주요 이슈를 2, 3주 앞을 내다보는 선행학습으로 출발해보는 시간을 이어갈 텐데요. 이제 빛이 보이고 지금 2, 3주 선행학습은 저희가 또 한가위라는 네. 또 긴 연휴가 그러네요. 끼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연휴 이후의 시간 또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연휴 그럼요. 포함인가요? 연휴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어. 드리긴 하지만 네. 어쨌든 다음 주도 3거래일이면 적지 않은 거래일이세요. 그렇죠. 네, 한번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항상 3주차 항상 강조하셨는데 네. 진짜 시기가 가까울수록 다음 주에 있는 일정들은 거의 매도 타이밍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오늘도 2주차, 2주, 3주차 선행 학습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3주차 오늘 또 네. 특별히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출발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시작할게요. 10월 달에 2일 주간입니다. 네. 자, 구글의 픽셀 8 시리즈 공개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3주차 스케줄로 아마 안내해드렸던 걸로 네네. 기억합니다. 자, 픽셀 워치, 그러니까 워치죠. 이 워치 2 공개를 하는데 지니틱스, 원익 IPS, 파이낸텍 같은 회사들이 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쪽 관련주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부각될 만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서울 핀테크 위크 2023 개최인데요. 네. 이제 주체가 신한은행하고 기업은행이라고 합니다. IBK 기업은행. 요즘 그래서 이제 금융주 너무 뜨겁잖아요. 네, 금융주가 진짜 뜨거웠는데 어떤 이런 이슈도 있긴 하지만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네. 어쨌든 핀테크 관련주들 뭐 이렇게 이런 스케줄이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하고 SK온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합작 공장 투자 관련 제공시가 있습니다. 네. 현대차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괜찮다라고 봅니다. SK 이노베이션보다는요 현대차 쪽에 훨씬 더 분위기 좋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삼성전자 테크데이라고 해가지고 별 5개. 예, 이거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개최됐는데 반도체 대표주도 보셔야 되지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 공감 일정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IMT 신규 상장 있습니다. 반도체용 건식세정 기술 선두 업체인데요. 역시 반도체 섹터가 지금 많이 이번 주 한 주가 힘들었는데 이런 이제 신규 상장주가 좀 들어와서 뭔가 모멘텀을 받아서 같이 좀 올라가면 좋겠는데 반도체 대표주 또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뷰 코퍼레이션이라는 이 종목이 신규 또 상장하네요. 신규 상장 레뷰예요. 레뷰 코퍼레이션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SNS나 인플루언스 이 관련한 이런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진행이 네네. 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정말 그 어떤 블루오션처럼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거 광고 아닙니까? 이제 어떤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그렇죠. 광고 그러니까 마케팅 전문 업체 광고 회사인 뭐 에코 마케팅이라든지 관련주로 인크로스 이런 회사들 여러분들 한번 관련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SLS 바이오라는 회사가 이제 공모 청약을 합니다. 신약 개발 및 의약품 품질 검사 업체고요. 역시 뭐 제약 바이오 전반 섹터에서 같이 이제 볼 수 있을까? 요즘에 좀 제약 바이오 섹터도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그냥 이번 주에 사실은 그렇죠.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이런 계기를 해가지고 같이 좀 종목들이 한건 오메텀 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퓨릿이라는 회사가 또 공모 청약을 해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초고순도의 반도체용 또는 디스플레이용, 또 산업용 케미컬 제조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소재인 네. 거죠. 그러니까 케미컬 반도체 쪽 딱 하면 생각나는 회사가 뭐 동진 세미케미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인데요. 뭐 이 회사들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그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이제 3주차. 그렇죠.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게 10월 첫째 주간에 지금 이제 빠졌는데 상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공모 청약이 오늘 시작됐는데 진짜 그렇죠. 뭐 핫하다고 하죠. 2시간 만에 뭐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10월 초에 이제 신규 상장을 합니다. 거기에 또 한 번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또 로보월드 개최 또 고양 킨텍스에서 이 이벤트가 있는데요. 직접적인 관련주로 지금 꼽고 있는 것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뉴로메카, 유일 로보틱스인데요. 이쪽 로보틱스에서는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뉴로메카는 제가 여기서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이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SPG라는 회사를 여러분들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SPG? SPG도 제가 지난번에 공감 일정 끝나고 나서 여기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네. SPG라는 회사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나온 뭐라고 할까 이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은 별 몇 개 정도 지금 보고 계실까요? 5개, 4개, 5개. 그래요.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네.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3주 차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원래 제가 매월 오페크 월간 보고서를 그렇게 제가 주의 깊게 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좀 특별히 이 보고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페크라고 하면은 우리가 산유국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가장 직접적으로 뭐 감산을 할 건지 증산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데 이 월간 보고서가 10월 달에 매월 있습니다만 9월에도 있는데 10월 달 월간 보고서는 특별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서 감산을 하느냐 아니면 증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산 이야기가 나오면 유가는 더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요. 유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주로는 정유 섹터, 석유화학 섹터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거 이따가 제가 좀 설명 더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이 그룹이 이제 컴백을 하는데 하이브 그룹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이름의 정규 3집이 이름의 장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네. 하이브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일정 중에서 어떤 일정을 하나 잡아서 공감 일정을 설명드릴 건데 네.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중요한 로봇 나왔고요. 네. 제가 볼 때 인상적이었던 게 로봇 네. 관련 그리고 오펙 유가 관련 그리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 네. 엔터인데 네.
아무래도 오늘은 로봇 아니면은 유가 쪽이 아닐까 정도로 한번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추셨어요. 그래요. 로봇은 로봇 다들 알고 계신데 제가 오페크에 대한 이야기, 오늘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설명을 할 거니까요. 그래요. 지금부터 좀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공감 일정은 오펙 관련해서 유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감 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지금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상승할지 사실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기름 넣으러 여러분들 주유소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와, 네. 휘발유가 미루다가 뭐 2,000원 넘기는데 국제유가 또 최고치 경신했다. 지금 휘발유, 경유 말할 거 없이 지금 다 너무 급등했습니다. 그래요. 오늘이 가장 싸다. 오늘 가는 게 가장 싸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만큼 지금 휘발유 값 전달보다 막 8월 한 달만 8.3% 급등했거든요. 9월 달도 지금 계속 연일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유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고 우리는 왜 이 10월 달에 유가 보고서에 대해서 오페크 보고서에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보기 전에 그러면 얼마나 진짜 고공행진했을까라고 보면 차트를 보면 일단 여러분들 뭐 크게 보이진 않아도 얼마나 상승했는지 보이시죠? 지금 네. 이게 6월 말부터 해가지고요. 3개월 때 지금 계속 고공행진이에요. 이거는 드라마틱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드라마가 거의 스릴러 수준이네요. 너무 지금 많이 올랐죠. 자, 우리 유가라는 거 우리가 석유, 원유라는 거 석유라고 하는데 석유가요. 석이 돌석자고요. 네. 우리 기름할 때 유거든요. 기름 유자거든요. 그러면 돌에서 나오는 기름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석유라는 네, 네. 거는. 자, 그럼 석유라는 건 돌이라는 건 땅의 일부이기 때문에 땅을 파면 거기에 이제 유가가 나온다, 원유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원유라는 거 석유 또는 석유라고 하는 것의 쓸모를 좀 보면은요. 자, 그러니까 채굴된 원유 땅 속에서 깊은 곳에서 채굴된 이 원유를 가지고 이 원유는 그 상태로 사용은 안 돼요. 그 상태로 네. 채굴된 상태로 사용은 안 되고요. 이거를 이제 정제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정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원유를요. 채굴된 원유를 아주 큰 이 탱크에다가 집어넣고요. 보글보글 이제 크게 이제 가열을 합니다. 열을 떼워서 가열을 네. 합니다. 그러면 가열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이제 끓는 점에 따라서요. 이 화합물이 추출이 되는데 거기서 이 끓는 점에 따라서 나오는 이 화합물이 또 굉장히 기가 막히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끓는 점이 이제 약하게 끓는 점은 끓는다 그러면 25도까지를 보는 건데 거기서는 LPG가 나오고요. 40도에서 75도면 휘발유, 그래요. 75도에서 150도씨 보면 나프타라는 게 나오고요. 150도에서 240은 등유, 그 뒤로는 경유, 중유 또 거기 나중에 부산물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스팔트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원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러네요. 단계를 거쳐서 이 화합물질을 그렇게 만들어내거든요. 하는군요. 되게 중요해요. 막걸리 같네요. 당연하죠. 네, 중에 청주, 그다음에 막걸리 같아요. 저는 뭐 같았냐면 네. 소 같아요. 소의 부위가 아무것도 지금 하나도 빠질 것이 없이 다 쓰잖아요. 소위는 정말 부위별로 다 하고 뼈까지 다 쓰고 피까지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진짜 하나 한 방울도 진짜 쓸모가 다 있는 이런 네, 그래요. 원유라고 보는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원유를 가지고 이렇게 정유 산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네. 여러분들 그 회사들 딱 보면은 느낌 오시죠? SK 이노베이션, GX 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이 회사들 다 주유소 갖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LPG,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다 이 정제하는 정유 산업을 하는 회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아까 제가 빼놓은 휘발유를 건너뛰은 이 나프타라는 거, 납사라고도 우리 얘기합니다. 네네. 나프타는 과연 여기서 뭘 하는 거냐라고 보면 이 회사들 우리가 석유화학 산업이라고 이야기해요. 딱 이 나프타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는 뭐냐면 일단 회사들을 볼까요? 네. LG화학, 롯데케미칼 위에 있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랑 다르죠. 금호석유, 대한유화, 효성 TNC, 카프로 이 회사들 석유화학 회사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뭘 만듭니까? 뭘 만들어냅니까? 이 나프타 납사로부터 네. 이 들여와서 이 정유 회사에서 이걸 나프타를 들여와서 이 회사들은 가공을 해서 플라스틱, 섬유, 고무, 세제, 화장품, 식품, 의약품, 비료, 농약, 기타 특수 소재를 다 만들어서 우리 가정에 보급을 하죠. 납품을 네.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원유의 쓸모, 석유화학으로 만들어진 생활 제품들을 보면
TV, 석유가 없으면 뭐 TV도 못 만들고요. 휴대폰, 그러네요. 컴퓨터,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다 오디오 다 석유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옷도 그렇고 모자, 담요, 가방 모든 것이 다 석유, 타이어, 구두, 뭐 안경 뭐 다 우리 보시면 페인트, 접착제, 비료, 농약, 세제 이거 다 석유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친환경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석유화학 시대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친환경 시대로 넘어가면 전기차세 이제 시작이 되고 네. 그러면 전기차 때문에 우리 석유가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이건 그거와 별개로 진짜 우리는 석유화학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진짜 단 한 방울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러네요. 지금 현대 문명에서 가장 필요한 자원이 바로 석유 원유입니다. 그러면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근데. 그럼요. 아.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옷, 모자, 담요, 타이어, 구두 다 뭐와 연결돼 있어요. 원유가 만약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죠. 다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유가와 금리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가. 네. 자, 이제 유가가 이제 상승한다. 유가 상승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유가가 상승하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면요. PPI라고 하는 건 생산자 물가지수 요즘 네, 많이 이제 네. 아시죠, 여러분들.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당연히 생산을 해야 되는 이 공장에서 유가가 들어올 때 비싸게 들어오면 당연히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CPI도 네. 같이 올라가는 소비자 거예요. 이게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여기서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내용 안에서 에너지 가격이 9%를 비중 차지하니까 꽤 큰 비중을 네,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CPI를 추정을 하거나 우리 보통 CPI 어떻게 예측할 때 선행지표로 뭘 삼으면 될까요? 그러면 이 CPI 앞에 뭐가 있죠? CPI 앞에 PPI? PPI고 네. 유가. 만약에 이번 달 CPI가 어떨 것 같아라고 하면 선행지표인 유가하고 PPI 두 개를 네. 보면 여러분들 딱 답이 나와요. 이게 그래요. 선행지표로 삼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상승하게 돼 있겠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해칭을 한다고 금리를 지금 올리잖아요. 지금 네. 올리고 있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고 해서 금리 올리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럼 금리를 올리고 있는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은 투자하고 고용을 주저하죠. 네, 이 감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투자 고용에서 이게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투자 고용에서 이 투자 고용을 감축하면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월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서 소비가 당연히 줄어들게 줄겠죠. 되고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또 반대로 소비가 줄어들면 유가의 이 지금 수요가 줄어들기 그렇죠.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물품을 사지 않을 테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서 유가가 하락하면 여기서 또 PPI 가 시작하면 PPI가 또 내려가고 또 CPI가 내려가죠. 내려가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러면 또 CPI가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요. 내려가게 돼요. 네, 그렇죠.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줄어들면요. 또 금리를 낮출 수 있죠. 우리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금리를 상승시키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낮아지면 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금리가 낮춰지면 기업들은 또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다시 소비가 들어오면 유가. 여러분들 네. 이게 바로 공식이에요. 하나의 이렇게 공식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한참 경제학 공부했을 때는요. 이렇게 이걸 외워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즘에 원유는 이제 방금 보셨죠. 네. 필수재 속에서도 필수재 오브 필수재예요. 필수재의 최상단에 있는 어떤 필수재인데 금리가 상승했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된 거 보세요, 여러분들. 금리가 네. 상승하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이죠. 금리가 상승하면 유가가 내려가야 내려야죠.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금리가 상승했는데 유가도 상승하는 지금 동반 상승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이렇게 된 상황이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네. 지금 이게 아주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만약에 계속 가게 된다. 금리가 상승하고 유가도 상승한다. 동반 상승하게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 써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조짐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인 건 뭐예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불황 속에서 물가는 고공행진하는 고공행진. 이게 바로 무서운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여러분들 보면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감소할 때거든요. 자, 이게 우리 수요 상승 곡선 어릴 때 우리 배웠죠. 그러면 네. 둘 중에 어떤 겁니까?
공급이 지금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라 공급이 감소한 감소한 거예요. 거죠. 누가 이 오페크 플러스에서 2024년까지요. 아직도 멀었어요. 2024년까지 감산 연장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는 이례적인 현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왼쪽을 보세요. 수요가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유가가 상승하는 거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건데 네. 이 중에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한 게 아니라 공급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킨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지금 금리도 상승인데 그렇죠. 유가도 상승하는 이런 기현상이 지금 나타난 수요가 거예요. 증가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면 그렇죠. 오페크와 오페크 플러스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크군 회원국은요 1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죠? 전통적으로 유가 산유국도 있죠. 중동을 중심으로 한 유가 산유국 나라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페크 플러스는요. 오페크가 아닌 비회원 산유국이에요. 비회원. 네. 그런데 비회원 산유국 중에서 지금 중요한 나라가 지금 러시아죠. 비회원이지만 전체 이 산유량의 생산량이 진짜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1, 2, 3등 안에 꼽히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페크 플러스에서는 누가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냐면 사실 러시아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사우디는 원래 결속이 단단히 되어 있던 밀월 관계였던 이 나라거든요. 두 나라인데 여기에 대한 역사를 조금만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요. 1차 대전, 2차 대전 유럽에서 한참 발발했을 때 어떤 거를 공급을 했냐면 유럽에 미국은 무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군수 물품을 그렇죠.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대가로 뭘 받아왔냐면 금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1,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요. 전 세계 금의 80%가 미국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요. 1,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제일 최고 부자가 된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그거를 지위를 이용해서 그 당시에 미국은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게 되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네. 1, 2차 대전의 최대 수혜국인 바로 이제 미국인데요. 자, 그럼 미국이 이제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었는데 그 당시 달러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금 얘기를 했죠. 금이 왜 중요했냐면 이때는 금태환 제도였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금을 보유한 만큼만 달러를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입니까? 금이 상관없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그렇죠. 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금태환이었기 때문에 금이 있는 만큼만 미국도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금태환 제도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잘 나가던 미국도 이제 베트남 전쟁을 참전하면서 이 베트남 전쟁이 생각보다는요. 길었죠? 15년에서 한 20년까지 길어졌습니다. 1960년에서 75년까지 열렸는데요. 이때 제가 여기 써 있죠. 미화 35달러를 금 1온스에 고정하는 금태환 제도라고 했었잖아요. 금 보유량 이상의 달러를 발행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미국이요. 너무 이 전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까 그렇죠. 달러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은 규정을 좀 어겼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금 보유량 이상의 달러를 찍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많은 다른 나라에서 이거 이상하다. 미국이 저렇게 금을 보유하지 않았는데 그거 이상을 찍어내고 있다고 우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현재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본국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달러를요 미국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금으로 바꿔줘. 안 되겠어. 너네 못 믿겠어. 달러가 가치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이 바꿔줘 해서 금을 빼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금을 굉장히 많이 미국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방출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금이 이탈되는 어떤 이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때 이제 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흔들해지는 상황이고 달러화가 굉장히 약세가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닉슨이었는데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여기서 초강수를 둡니다. 더 이상 이제 금 환본위제를 폐지하겠다. 이런 초강수를 두면서 금과 이별을 하게 달러는 이제 영원히 이별을 하면서요. 금 보유량과 상관없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규정을 어긴 미국을 누가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달러는 계속 추락을 했던 것이고 달러와 가치가 계속 내려갔는데 이때 이렇게 베트남 전쟁이 한참 일어났던 이 시기에 사실 중동 국가에서도요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가 분쟁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지금 오일 파동이 나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오일 쇼크가.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와 미국은요 연합을 하게 됩니다. 사우디는 군사적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또
미국은요 대신 원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달러로만 결제를 하게 되면 결국에 미국은 금을 버렸죠. 금을 버리면서 금 본위제를 폐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요. 원유 본위제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상황인가? 달러는 금이 아닌 석유 보관증이 될 정도로 석유와 밀접해. 그리고 밀접한 또 사우디와 미국은 이때부터 밀월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요. 두 나라의 끈끈함이 시작되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유가와 달러의 관계를 조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랬던 미국과 사우디였는데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달러로 무조건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죠. 네. 누군가 이 오일을 사려고 이 원유를 사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달러가 필요하죠. 달러가 필요한 그러면 거죠. 달러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달러를 산다고 달러를 가지고 원유를 사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달러가 한국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 안에 있다가 미국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결제는 무조건 달러로 하게 돼 있죠. 원유가 수요가 증가하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자, 유가가 상승하면 달러가 미국 밖으로 대거 풀리는 거죠. 많이 그렇죠. 풀리는 거죠. 미국 밖으로 풀리면 결국에는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 밖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급량이 많아지면 달러는 가치가 하락하는 내려가죠. 거예요. 네. 그래서 달러가 가치는 하락되지만 기축통화라는 거는 그 위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축통화라는 거는요. 전 세계에 많이 뿌려져야 되는 게 기축통화니까 이거는 달러 지위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질서가 있었던 원유 시장에요. 하나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만 해도 좀 전에만 해도 미국도요. 이 원유를 중동 국가인 사우디나 중동 국가에서 많이 수입을 해다 썼던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1 수입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미국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셰일가스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미국이요. 최대 수입국이었던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변모를 합니다. 네. 이게 바로 달러와 유가 관계가 또 한 번 뭔가 뉴 노멀 시대가 오는 계기가 되는데요. 자,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그럼 반대 방향을 한번 똑같이 비교해서 볼게요. 원유 수요가 증가합니다. 네. 자, 그럼 유가가 상승하죠. 그럼 유가가 상승하면 원래는 달러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원유를 누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해요? 미국이 수출을 많이 그렇죠. 하니까 달러가 미국 안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대거 흡수를 하면 여러분들 전 세계 달러가 이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급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달러와 가치가 상승해버리는 상승하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지금 유가가 상승했는데 달러도 상승하는 비이상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는 지금 셰일가스가 굉장히 최대 수출이 되면서 전 세계 최대 수출량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불과 몇 년이 안 됐어요. 그렇죠. 2,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생산량과 소비량 한번 볼까요? 미국이 지금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밑으로 사우디 러시아예요. 그런데 자 사우디 러시아가 이 숫자를 보세요. 사우디 러시아가 두 개를 합치면 미국보다는 맞네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사우디 러시아는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합심할 수 있죠. 자 이게 생산량이 최대 생산량 국가고요. 자 소비량을 많은 국가는 누굽니까? 미국하고 역시 미국이요, 중국이네요. 중국이요. 근데 이 중에서 미국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급자족하게 됐죠. 자기네가 이거 생산을 하게 되고 본인들이 이 원유를 또 소비하게 되는 어떤 자급자족 형태가 들어가니까 지금 사우디나 러시아나 사우디 입장에서는 가장 누가 소비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중국이 제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중요한 고객이 된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도 여기 최대 소비량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보면 옆에 보면 대한민국은 한 방울 안 나잖아요. 그렇죠. 한 방울 안 나는데 우리가 되게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건 이건 그냥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미국과 사우디가 균열 조짐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러와 밀착을 하는 사우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죠.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셰일가스를 만들기 시작한 미국. 어떤 에너지 권력지도 바꾼 미국인데 거기서 석유에 대한 탐욕이 지나친 탐욕이 결국에는 미국과 사우디 밀월 관계가 식어간다. 식어간다는 얘기는 결국엔 뭡니까? 사우디와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가 더 깊어진다. 이
밀월 관계가 형성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G7의 대항마라고 하는 지금 브릭스면 어느 나라입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5개 나라인데요. 최근에 올해 이제 2023년 8월에 브릭스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5개 나라 말고도 여기 사우디. 아까 우리 사우디가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죠. 네.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레이트, 아르헨티나, 이란이 합류를 합니다. 이란이 합류를 합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시진핑 주석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게 합류가 되고 거기서 뭘 제시하냐면 우리 페트로 달러 그만하고 페트로 위안화 어때? 라고 제시를 합니다만 그렇죠. 아직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푸틴, 러시아 푸틴도 굉장히 화색이 돌죠. 왜? 어려운 결정 축하한다. 왜요? 러시아도 최대 산유국이기 때문에 원유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전쟁의 고통을 갖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돈을 많이 벌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요. 원유가 가격이 올라가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오페크 플러스에서 이번에 원유를 감산한다는 것을 혹시 러시아 밀어주기가 아니냐. 이거 러시아 완벽하게 밀어주기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파월 의장이 이번에도 계속 우리 지금 목표가 얼마일까? 2%죠. 물가 목표가 우리 지금 2% 물가 목표 갈 길이 아직 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시사하면서 시장이요 굉장히 발작이 나온 거 아닙니까? 금리 발작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오르는 것이 이례적이라 그랬죠. 이거 그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과거에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진짜 70년대 오일 쇼크 파동 때 그때 진짜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이때 이 정도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내려가려면 또는 지금 고게 환율이 높은 달러화가 내려가려면 결국엔 뭐가 돼야 된다? 유가 하락이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근데 유가가 하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뭐가 됐어요?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렇죠. 된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 하락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지금 누가 이거를 갖고 있죠? 쥐락펴락 오페크 플러스 아까 전에 브릭스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유가 잡기에 혈안이 돼 있어야 된다. 만약에 유가가 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이 지금 높아져 있는 인플레이션, 이 고공하는 물가는요 여전히 중립금리로 가기 참 어려운 거다. 내년 초반에도 우리가 이거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2024년까지 올린다. 아까 감산한다 그랬거든요. 오페크에서 네. 2024년까지 아직 내년이 멀었잖아요. 내년까지 더 추가적으로 감산할 경우에 이거 굉장히 우리 어려워질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유가가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니까 한번 지금부터 잘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이 바로 유가 지금 빨리 잡아야 된다였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흥미진진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참 경제라는 게요. 이렇게 보면은 외교 그리고 뭐 국가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뭐 정치, 외교 모든 것이 좀 다 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 박윤희 대표가 얘기한 대로 유가가 좀 하루빨리 좀 네.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유가가 바람으로 잡혀야 되는 이유는 금리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마무리를 저희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주, 3주를 내다보는 시장의 주요 이슈와 시장의 핵심 포인트 공감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국고처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676-0225번, 문자 상담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준비된 박윤진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은 지금 바로 한국경제TV로 입장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바로 2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박쌤의 종목 상담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마무리 매주 금요일 밤 9시 우리 박윤진 대표와 국거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윤진 대표의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너무 많이 힘드셨잖아요. 네. 사실은 이번 한 주에 나 괜찮았다 하시는 분들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네, 뭐 맞아요. 개인 투자자 분이든 아니면 전문가 분이든 네. 뭐 증권사든 어디든 다 힘들었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힘든 마음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이어질 텐데요. 문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종목 상담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매수가는 75,300원, 비중은 10%입니다. 아, 지금 이 엔터에 갑자기 날벼락처럼 YG의 뭐 블랙핑크의 재계약이 네. 되냐 안 되냐 하면서 YG가 조정을 받았는데 엔터주 전반적으로 지금 싹 퍼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엔터는 좀 튼튼하니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일각에서는 좀 조정을 충분히 받고 확인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 딱 마침 YG 엔터테인먼트가 상담 들어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YG 지금 현재가 YG가 현재가 66,400원입니다. 어제 오늘 좀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요, YG엔터가 굉장히 모양새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게 지금 블랙핑크가 역시 YG에는요 굉장히 큰 비가 아티스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재계약이 한 명만 됐나 그랬을 거지 않습니까? 지금 2명은 재계약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활동은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블랙핑크가 차지하는 이 YG 엔터에서의 이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악재로 해석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악재가 터지고 나면 악재 소멸로 또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블랙핑크 말고도 다른 아티스트를 많이 키우고 있는 YG 엔터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극복해낼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네. 75,300원 정도의 지금 매수가를 지금 가지고 계신데 다행히 저 위에서 사신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높은 구간에서 사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YG 엔터를 10% 가지고 계시고 75,30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75,000원대를 다시 한번 보긴 볼 겁니다. 근데 단시간에 바로 올라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단시간에 올라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나면 75,000원 정도 우리 연말까지 보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러고 나면 제가 생각하기에 75,000원대로 올라오면 거기서 저는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도하고 일단 현금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뭔가 그렇게 청사진을 내보낼 뭔가 있을 만큼 지금 비전을 보여주지 못해요. 사실은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올해 실적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 후년이 실적이 더 좋아야 주가는 잘 가거든요. 근데 블랙핑크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조금 노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왔을 때는 그냥 현금화 하시고 다른 종목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YG 엔터테인먼트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전화로 우리 상담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버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네, 서현 이화. 서현이와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16,700원에 16,700원. 네. 20%입니다. 비중 20%시고요. 예, 서현이와 매수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현재가가 16,030원이거든요. 예, 최근입니다. 최근에 하신 거고요. 예, 자, 저희가 어떤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이 실적도 괜찮고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 싶어서. 그래요. 그럼 아버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예. 이 자금의 성격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 좀 오랫동안 보유하셔도 되는 자금인지 아니면 빠르게 융통을 좀 하셔야 되는 자금인지만 여쭤볼게요. 예, 장기 보유도 상관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서현이와 상담 들어왔는데 지금 서현이와가요. 저희 보니까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좀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어요. 서현이와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네. 분들이. 자, 어떻게 보시는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죠.
제가 아까 현대차가 좀 모양새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진짜 올해 그래도 실적 좋은 건 자동차 섹터는 꼽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자동차 섹터가 많이 밀리고 지금 최근에 많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있는 어떤 이런 지점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 위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라 서현이와를 최근에 매수하셔서 단가가 굉장히 예쁘게 지금 되어 있어요. 16,700원이면 그리 높지 않은 그렇죠. 지금 구간에서 가지고 계시고 20% 비중이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여기 29,800원 있잖아요. 네. 이 구간을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저것을 뛰어넘을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쉽게 뛰어넘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일단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올라가더라도 중간에 꺾였다가 꾸겼다가 몇 번 꺾였다가 그리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서현이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16,700원에 매수하셨다면 2만 원대쯤 부근에서는 한번 차익을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네. 지점이 오지 않을까. 익절을 한번 하시고? 네, 익절 한번 하시고 여기서 한 번에 밀고 갈 수도 있지만 주가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또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도 있는 서현이었다라고 보니까요. 한 2만 원 정도에서 차익 한번 하시고 또 다시 밑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시고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서현이와 저희가 전화로 주신 시청자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 전화 끊어졌나요?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좀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2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예상하시니까요. 한번 그때 네, 입절을 네. 하시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밖에 저희가 못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한 주의 시작과 끝 국거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우리 박윤진 대표의 센 주식 시간인데요. 투자의 찐 강자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코스 이 센 주식 이야기 지금부터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센 주식 재밌어요. 요즘 맞추는 것도 너무 즐겁고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작해볼까요? 네. 센 주식 기본의 공식이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볼 때 일단 매집이 안 된 종목을 저는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매집이 된 종목이 정말 시세가 10배가 되는 종목, 가는 종목 또는 시세 구간이 굉장히 탄력이 높은 종목들은 다 매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매집을 된 종목을 저는 보지만 무조건 매집이 안 된 매집 구간에서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일단 우리 앵커님은 매집 구간에서 매수하는 걸 좋아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센 주식 보면서. 그렇습니까? 자, 네. 매집 구간이 있고요. 주식은 일단 첫 번째 매집 구간이 있고 그 매집된 구간을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막 롤링이 나오고 상승이 막 팡팡 터져 나오는 본상승 구간이 있어요. 네. 일단 두 개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간에 제가 왜 매집을 그렇게 현호하지 않느냐면 매집 구간에서는 종목이 추세가 없어요. 추세가 비추세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해도 빨리 올라가지 않고 또 올라가는가 싶으면 내려오고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비추세 구간인데 본상승을 제가 좋아하는 거는 상승 추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거거든요. 상승 추세 된 종목을 매매하셔야 되겠죠. 그럼 그 중간 단계 이건 없을까? 중간 단계를 저는 본상승 초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집을 해놓고 언제든지 본상승으로 갈 수 있게끔 중간 단계가 본상승 초입인데요. 이 본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이 본상승으로 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천천히 그냥 천천히 가서 본상승 가는 경우가 있고요. 자, 수급하고 이때 지표가 보강이 되겠죠. 그런데 좀 빠르게 스피디하게 확 갑자기 본상승 초입에서 그냥 본상승으로 확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터지냐?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본상승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바로 돌파 매매라고 합니다. 네, 자, 네. 돌파 매매가 센 주식의 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본상승에 있었던 막 상승했던 종목은 마냥 올라갈까요? 아니요. 10배가 가는 종목들도 가다가 분명히 또 꾸기는 구간, 좀 약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낙폭과대 구간으로 내려와요. 그때 당연히 수급하고 지표가 보강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빠져서 훼손이 되겠죠. 그러면 낙폭과대 있는데 낙폭과대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서 더 밑으로 추가적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다시 본상승 나오려면 수급하고 지표가 보강이 되는데 본상승 하는데 또 두 가지가 또 있겠죠. 네. 왼쪽에처럼 빠르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느리게 가는, 빠르게 가는 방법은 바로 여기서 또 한 번 돌파 매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 매매가 자주 나오고 본상승, 그러니까 본상승 초입 매집, 본상승 초입 돌파 매매,
본상승. 이게 지금 시퀀스 이게 지금 순서예요. 그럼 내려와서 낙폭과대했을 때 다시 또 본상승 갈 때 또 이렇게 돌파 매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센 주식 볼 때 이렇게 보는데 낙폭과대 종목이요. 혹시 본상승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 수급하고 지표가 훼손이 되면은요 매집 구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매집 구간 내려가서 자 검색기를 가지고 저는 이 센 주식을 잡아내는데 첫 번째 본상승 제일 높은 구간이죠. 그다음에 찐 돌파. 이제 검색기 이름이 찐 돌파인데요. 돌파 매매가 나오는 구간이고요. 낙폭과대까지 이 세 가지를 저는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매매를 하거든요. 이게 네. 바로 센 주식의 기본 공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종목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메커스 낙폭과대로 제가 드렸는데 이게 사자마자 63% 올랐고요. 한미반도체는요. 본상승에서 드렸는데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날아간 거죠. 이게 빨리 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133% 최고점. 보로노이도 제가 낙폭과대 종목으로 드렸는데 네. 이게 지금 86%인데 보로노이는 낙폭과대 드렸다가 낙폭과대에서 본상승 갈 때 뭐 나온다 그랬죠? 또 돌파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돌파 구간은 여기가 바로 돌파예요. 돌파 구간이 나와서 돌파 매매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SC도 돌파 매매 구간에서 드렸고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에코프로도 본상승에서 드렸는데 99% 거의 100%까지 나왔고요. 포스코 DX 이것도 찐 돌파 구간.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돌파 구간에서 드렸는데 여기서 벌써 이제 167% 구간이 지금 나온 거고요. 에코프로 BM도 108% 찐돌파에서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TCS 스틸도 81%인데 포스코 엠텍도 84% 이렇게 낙폭과대해서 드렸는데요. 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최근에 드린 텔레칩스라는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본상승 초입에서 드렸는데 그냥 날아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디 구간에서 드렸을까요? 제가 본상승에서 드렸는데 이렇게 날아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번 주 센 주식을 한번 맞이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 앵커님 기억하십니까? 네. 제일 밑에 있는 뭐가 제일 낮은 레벨은 매집이고 그 다음에 뭐죠? 본상승. 본상 초입. 그리고 중간에 본상승. 그리고 돌파. 돌파. 그리고 본상승이죠. 네. 내가 이제 외우셨죠. 자, 이번 주 센 주식에서 자, 여러분들 APTC라는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래요? 네. APTC는 우리 앵커님 봐주세요. 한번 볼게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있을게요.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매매 구간인지 우리 맞춰 보셨으면 좋겠는데 본상승 초입인지 본상승인지 아니면 중간에 돌파인지 저는 매집을 보지 않으니까 네. 여기 매집을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낙폭과대일까? 어디 구간에 있을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제가 퀘스천이니까 이 시간 끝나고 네. 공개 방송 시간에 APTC가 어떤 구간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또한 APTC 말고 또 다른 세 종목을 또 제가 추가로 그래요? 또 가지고 네. 왔으니까 이것도 공개 방송 시간에서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정보 공유해 네. 보시기 바라겠는데 이거는 APTC는 제가 볼 때 초입 초입이요? 좀 자신이 없는 게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돌파 매매 이게 올라갔다 그래서 낙폭과대예요. 낙폭과대인가요? 그리고 이게? 낙폭과대고 낙폭과대에서 이제 그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이 돌파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좀 구분이 되십니까? 아쉽네요. 네. 맞출 수 있었는데. 낙폭과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시는 종목 APTC를 네. 제외하고 또 다른 종목도 네, 이야기해 세개 주실 테니까요. 종목이요. 네. 잠시 후 방송 이후에 바로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특강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특별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필요 없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오셔서 우리 박윤희 대표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는 쉬고요. 다음 주는 특집으로 인사드리고요. 다다음 주 금요일 밤 9시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정을 가진 시청자 여러분, 저희 국고초와 함께 하시면요. 다음 주도 행복한 소식이 이어집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다음 주 금요일 밤 9시에 뵙죠. 감사합니다.